안녕하세요. 운영시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운영시의 꽃피는 바다를 만나시면은요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군사복무 할 때 충격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엄마가 군사복무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파라티푸스라는 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시기에 모든 군인들은 단 부대 몇 명 안 남기고 기본 보조금만 남겨놓고 다 그 가을이나 그 농사 전투회로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때 이제 농촌 동원을 가게 됐는데 학교 때나 학교 다닐 때도 그 조직적으로 저기 있으니까 조직에 매여 있으니까 그냥 학교의 명령이 떨어지면 또 학생들도 하는 것처럼 군대는 더 철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촌에 이제 김매로 갔는데 파종하고 김매로 갔어요. 갔는데 식사가 이제 그 위생 여건이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더러운 후진국을 흉보는 것처럼 다른 데 흉볼 거 없어요. 지구상에서 북한이 가장 위생적으로 낙후하다고 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요. 30년 전에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이 괜찮은 부모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3일에 한 번씩 목욕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그냥 콘크리트 집에다가 불은 하나도 안 떼요. 그거 얼마나 추워요. 근데 불당번을 우리가 불 떼고 자는 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그때 시기에는 먹는 게 꼭 국선무였으니까. 그리고 명령 전달, 명령 관철하는 거. 모내기 전투회로 북한 꼭대기는 모내기가 아니고 농사 전투회로가 떨어져서 지원을 갔는데 그냥 그 허허 벌판에다가 그냥 나무 막대기를 해서 밥해 먹고 거기서 무더기로 이렇게 잠을 자고 같이 그냥 씻는 거는 알아서 밤에 이제 나와서 겨울에 지침하면 나가서 씻어요. 여자들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죠. 이제 씻고 들어오는데 봄이면 사실 춥거든요. 그쪽에는 막 오한이 날 정도예요. 그래도 거기서 다 씻고 하는데 먹는 거라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니까 혈기왕성하니까 먹는 거라도 괜찮았으면은 크게 병에 걸렸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먹는 것도 부실한 데다가 일은 고된 데다가 잠은 못 자지. 그러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영양실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남자들은 그래도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해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 해골에 이게 그 머리카락 말고 머리카락처럼 털이 나와요. 근데 노란 털, 딱 은행잎은 그래도 노래서 예쁘지 노랗지만 좀 색깔 안 이쁘게 푸시시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얼굴에 거의 원숭이 새끼 같아요. 원숭이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쥐들이 다니고 뭐 짐승들이 다니고 밥 노출되고 그거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병이 돌았어요. 부대에 아예 파라티푸스라고 돌았는데 그 열병은 열이 고열로 나면서 사람이 헛소리를 하거든요. 정신을 잃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염병이다 보니까 다 부대에 왔죠. 와가지고 격리를 이제 시키는데 격리도 이제 그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만 들어가서 침대고 뭐고 다 통합이에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워있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군부대 자체도.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죽어나가는데 어느 날 그게 제 차례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왔어요. 왔는데 부대 그 군인들을 살리겠다라는 정신이 있으면 이미 약이 없으면 노하우라도 이렇게 경험이라도 이렇게 잘 관찰했다가 뭐 주의사항을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고 헉헉 쓰러져야 그걸 보내요. 그렇게 아파도 뭐예요? 김정일이 그 방침이 명령이 모두 다 농사 짓는 전투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동원되는 게 우선 급선무예요. 먹거나 말거나 쓰러지거나.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은 병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 딱 저가 또 이제 아파서 딱 가보니까 저는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녁에 저도 이제 그 못 먹는 데다가 다 같이 이제 자니까 그게 전염이에요. 전염에서 전염돼서 갔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귀가 멀기 전이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주세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지휘관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살린 집 가족이 살린 케이스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그 정도로 도와주시려고 하면 아버지가 고지식에서 집안이 살림살이가 휘청해요. 그 정도로 저를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가족들이 저를 살려줬거든요. 그 살려줬다는 게 그거예요. 그 식염수를 배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놔줬어요. 놔줬는데 그걸 맞고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정신은 드는데 이게 귀가 안 돌아와가지고 전봇대 돌아가는 소리 잉잉잉잉 이 소리 나더라고요. 너무 못 먹고 고열에 시달려서. 그래서 저 이제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우리 엄마랑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도 이게 누구의 선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40-50명 있는 중에서 몇 명 안 살아났거든요. 나머지 그 군인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무리죽음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눈물을 안 흘려요. 옛날에는 누구 하나 아프다 그러면 막 호들갑 떨고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돼, 어떻게 뭐 생강을 해야 되는데 생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금물이 없어서 열을 못 식힌다 했잖아요. 식염수. 그 정도가 되니까 죽어나가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근데 그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부대 안에 너도 나도 도둑놈이, 너도 나도. 밤만 되면 신병 때는 창피하네 진짜. 신병 때는 그나마 학교에서 배우고 신병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꽉 찼는데, 조국 통일되는 날까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내 나라를 진짜 저 짓밟힌 내 나라를 찾겠다라는, 나만을 찾겠다라는 의지였는데, 부대 자부대 배치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그게 나의 일이 되니까 동정? 이런 거는 사치더라고요. 저희한테. 저뿐만 아니라 다. 처음에 부대 배치받았을 때 도둑질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엔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해요. 다. 점검시간 있죠. 점검시간 이후로 분대장들이 조직을 해요. 분대장 또 이제 간호장들이 조직을 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식량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옷과 맞바꿀 수 있어서 바꿨었는데, 그 다음에는 옷을 맞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옷 가지고 사회에 나가도 그냥 밥 한두 끼 뿐이니까 이제 군관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피복을 농촌에 나가서 몇 대 몇이라는 걸 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자기 배를, 돈을 훔치기 위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목숨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밥이 아니라 풀을 먹고라도, 그런 삶의 시작점으로 근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은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오는데, 그걸 맞으면서 항상 깊이 생각할 때 되면 눈물이 나요. 괜찮아. 마음이 슬퍼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죽었고, 또 그게 그렇게 죽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모르는 채 죽었어요. 또 거기서 죽어갈 때 마지막 소원이 따끈한 밥 한 끼 먹고 죽었으면, 목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때 삶을 추억을 하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은, 삶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옥 같은 삶의 이야기가 먼저 온 통일인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그 울림이 그냥 동정으로만 그치지 말고, 동정을 떠나서 한민족이니까 그 메아림이 바르게 메아림이 돼서 오신 분들이 바르게 정착해서 이 나라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시골의 인구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제일 잘하는 게 농촌 어촌이에요. 근데 북한식 사고방식을 갖고 여기 와서 임하기 때문에 도시를 선호하는 거지, 실질적인 마음의 평온과 평화가 와서 제대로 되게 사회를, 대한민국을 접한다면 농어촌을 선호해요. 사기꾼 말고요. 두 눈 부릅뜨고도 사기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말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은영이를 통해서요.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들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만에 관심을 가져주지 마시고요. 정말 그 이야기가 이 사회에 바른 정착이 되고 바른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으로 여러분 이끌어주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영이는 전복 양식업을 하니까요. 저의 전복 필요하시면 선물 세트 필요하시거나 드시고 싶을 때 꼭 은영이 불러주시고 은영이 노래해주세요. 열심히 살아서 바르게 꼭 보답하겠습니다. 바른 사람으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바르게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어떻게 바르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엄청 커요. 다 안 보여. 네, 저의 활력은, 배움은 고객님들이에요. 저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물론 모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제가 이제 못 사는 곳에서 왔으니까 내가 너보다 전복을 먹어도 더 많이 먹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람은 다 뭐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같은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감동을 줘요. 이분 말고 이제 수없이 많은데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항상 신금을 올려줘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초창기 때 왔을 때 나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들,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나의 등을 멀리서 말없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아무리 열심히 살고 15분 남았는데 서러웠는데. 지금은 엄마 몰라. 이따가 가가지고. 엄마는 그거랑 상관없어. 네가 시켜 놀았잖아. 대신에 엄마가 30분 더 줄게. 이따가 네가 콜 할 때 되면 줄게. 아니, 이따가 다 와서 할 거 다 하고. 근데 은영이의 따뜻함은 이제 광주 담양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좀 전에 그 강민 이름 다 부를게요. 그분은 강진읍에 사시는데 저랑 첫 연결이 돼서 내가 못할 때 나랑 연결이 됐죠. 잘 못할 때, 뻘물도 이렇게 그 해감하지 못하고 그냥 보냈을 때. 근데 그때도 저한테 여기 이제 어떤 게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어떤 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더 보기 좋더라 하고, 저는 싫은 소리 반 그냥 걱정 반을 하셔서 연락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연락해서 재구매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북한에서의 삶은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삶이었어요. 근데 나의 바른 몸짓에 노력하는 삶에
칭찬을 해주고 호응을 해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쓰러지지 않는 또 쓰러지면 안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부심도 더 많이 생기고요. 저도 이런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다. 저도 전복 외에는 다 사 먹어요. 어쩜 전복은 내가 가장 비싼 전복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이게 뭐 그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사 먹을 때 항상 집에서 키웠나요? 라고 이게 동네는 다 알아요. 집에서 키웠는지 바다다 파는지. 근데 집에서 키우신 분들이 조금 벌레 먹고 좀 시들시들해요. 살짝 시들한 거는 오전에 뽑았다가 오후에쯤 되면 시들시들해요. 물 이렇게 물 안 치면 그걸 가져오면서 항상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 1,500원이면 1,000원어치만 줘요. 해도 많아요. 근데 돈은 1,500원어치 줘요.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에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동네 사람들 거.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고 거기서 넘쳐나면 밖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울림은 바른 울림이 되지 않을까.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났다고, 나 돈 많다고, 나 똑똑하다고 무시되는 것보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금을 울리더라 이거예요. 북한에서 온 은영이가 느끼는 삶 중 하나는 가장 감동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희 남편이랑 다 주변 사람들 일하는 거에서 일하는 건 정말 북한 사람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일머리는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목숨 걸더라고요. 그리고 봉사, 김일성이한테 배운 봉사는 남의 등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김정일이한테. 근데 우리나라의 봉사는 남의 걸 받아서 내 낫내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또 단체가 되지만 정말로 여기 보면 시속 6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근처에 보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 것을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저 오늘 이제 그 장흥에 병원에 갔다 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숨 쉴 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거든요. 숨 쉴 때가 아니라 말할 때. 그래서 갔다 오는데 그 전기장판이 고장나서 그 님풍한 이불 가게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을 사실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민주평통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전기장판하고 그 인형 베개를 하나 샀는데 그냥 전기장판 값만 받고 인형 베개는 그냥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니까 그냥 아이도 아프고 병원을 왔던 터이니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찡했어요. 그렇게 또 인연이 되면 저도 이불 필요하면 거기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연 하나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었어요. 오로지 노동, 월급. 그 사람들 손바닥 안에서 일하는 것만 보고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부러움. 그러나 그것도 애써 감췄어요. 부러운 척도 안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삶의 연기를 내게 해준 저희 고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 300m 앞 은영이가 적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여러분들은 주셨거든요. 말은 잘 못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 옛날 모습이 나오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
선생님의 365일 자료를 제가 쓰고 제가 읽고 제가 발표하고 했던 사람인데, 군대 가서 또 여기 와서 한 거의 40년, 32년, 33년을 덩어리같이 살았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일만 하느라 입 다물고 살고 아픈 이야기 하면 더 아파서. 근데 근처에서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괜찮은 척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삶에 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고 활력이 되고, 응원해 주시면 활력이 되고, 또 바른 저의 모습이 수많은 탈북자들한테 진짜 찐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TV의 모습에서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여기에 왔다 가신 분들의 이야기, 고향 분들 보고 그래요. 가장 표현으로 저를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지 최고 3억까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이 오고 갔는데 여기 왔었던 이유는 왜 왔었고, 어떤 분이 동생을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옛날에 안 줬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월급 안 주면 이 세상에 일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가게를 안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가게 차려준다고 했다 하는데, 돈도 제가 돼야 되고 기술도 내가 돼야 되고 자리만 안 쳐주는 그 가게는 100개 하면 100발백중 부도납니다. 제가 무슨 땅 파는 기계도 아니고 땅 파서 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꿈이 있으면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그 기술을 배우라고 자리해주면 그 시간 할애를 하고 배워야 돼요. 다 연결해줬지만 다 펑크내고 돈만 까먹었습니다. 크던 작던 본인의 돈이 안 들어가고 노력이 안 들어가면 세상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빛으로 바라진 않고 또 다른 오해와 진실, 불편한 진실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돼지가 오네요. 이쁜 돼지? 이쁜 돼지. 이 시간 아니면 바다고 또 택배 싸는 시간이고, 또 지금 팔이 아프고 해서 제대로 못하는데, 일단은 사회가,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도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앞을 보고 하고 있고요. 저는 시골에서는 60km에 60, 70km 60, 70만 달리고 있습니다.